반갑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스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의 다양한 삶과 수행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맞는 포교, 전법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포교는 미디어 포교, 또 영상 포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교적인 메시지를 녹여서 영화로 표현하고 계신 스님이 계십니다. 바로 영화 감독을 하고 계신 구담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구담 스님을 뵈러 가보실까요?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선덕사에서 소임을 살면서 불교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는 구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리산 실상사에서 출가를 했고요.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미술도 영화 영상을 공부한 인연으로 이렇게 또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의 꿈은 이제 출가 이후에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보통의 사람들처럼 저도 이제 영화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었고, 뭐 감독의 수준처럼 영화를 많이 알고 관심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법연사 불일미술관에 이제 학예실장 소임을 보면서 불교 미술에 관련된 어떤 기획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미술 작품으로서 미디어 전시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영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죠. 자, 그런 인연이 되어서 좀 이렇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숙고의 시간을 가진 후에 동국대에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영화를 공부를 좀 하게 된 인연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대개 영화 감독들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화를 여러 개 보통 준비를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항상. 그런데 어떤 시기와 어떤 상황에 인연이 되면 이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시나리오가 영화의 뿌리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해서 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나리오 초고가 나오게 되면은 과연 이제 영화화할 수 있는가 이런 타당성을 또 보게 되고 영화 제작비가 조금 이렇게 모여지면 비로소 이제 영화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제작비를 모연을 또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영화 스태프분들 또 그리고 배우 섭외 그리고 이제 영화 촬영지 로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불교적 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교와 관계된 인연되는 분들이 많은 또 조언을 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불교적 영화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로케이션 장소가 사찰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또 강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불교적 영화이라 하더라도 영화를 구성하는 모든 분들이 일반인들, 스태프들로 배우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선 현장에서는 스님이라게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력으로 정말 가늠을 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하심하면서 또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영화 매니아는 아니었어요. 단지 이제 영화를 제 업과 수행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죠. 예전에는 영화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분별력이 있었어요. 가령 멜로물이나 액션물은 잘 보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장르 관계없이 다 모든 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제가 이제 스님이다 보니 이제 불교적 영화에 관심이 많고, 또 특히나 한국 불교 영화에 대해서 또 관심과 이렇게 응원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한 작품을 고르자면은 1949년도에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그 작품은 한국 최초의 불교 영화입니다. 또 흑백 영화이면서 그 시대의 불교 시대상을 잘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재밌게는 그 유명한 배우 최은희 씨의 아주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훗날 이렇게 조명을 받는 만다라나 뭐 달마가 동쪽은 까닭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영화들의 거의 그 시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영상 자료원에 검색하시면 그곳에 가면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불교적 영화라고 했는데 불교의 영화와 불교적 영화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교 영화는 정말로 1차적으로 스님들과 또 사찰이 나오는 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불교적 영화는 소재에 제한이 없는 거죠. 어떤 거기서 메시지가 불교적인 어떤 메시지만 전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장르에는 관계는 없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두 번째 화살연자 작품이 첫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도 흑백 영화로 촬영을 했었고요. 두 번째 화살은 이제 우리 잘 아시죠? 경전 아음경에 나오는 경구이고 삶과 죽음에 대해 의미를 좀 성찰해 보고자 그렸고요. 두 번째 영화는 이제 불타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불타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명상으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영화에는 불교란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단지 다이어트를 하는데 명상으로 할 수 있는 불교적 영화에 좀 확대하는 또 젊은 층들의 소구를 위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영화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제사입니다. 원전은 삼국유사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조신의 꿈, 즉 한바탕 꿈이라는 거죠. 단지 이제 현대적으로 각색을 해서 난생 처음 이제 절에 들어온 이제 여주인공이 겪는 일화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이제 영화입니다. 이번에 이제 촬영을 얼마 전에 마친 5월의 만다라는 영화를 통해서 잠깐 보는 에피소드 말씀해 드리면요. 촬영 첫날 무등산의 규봉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기암께서 어우러진 절경인데 거기서 첫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단편 영화이고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스케줄이 좀 빡빡해요. 새벽부터 해서 밤에까지 이런 촬영을 강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외부 촬영신인데 다 못 찍는 거예요. 분명히 외부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비 그치기만 바라는데 스태프진들도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감독이 저만 바라보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도 난감을 하는데 결국에는 결단을 내려야 되고 해서 통째로 그 씬을 하나 이렇게 버렸습니다. 버리고 즉흥적으로 씬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배우며 스태프진들에게 이제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급조된 어떤 씬을 하나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또 비가 오니까 비와 관계된 걸로 그렇게 이제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그 다음날 하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찌어찌 해서 하나 씬을 또 완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날 이제 광주로 내려와서 도심에서 촬영을 하는데 오후 4시에 식당에서 촬영씬이 있었는데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5시에 갔어요. 그럼 쫓겨났죠. 늦게 왔다고. 영업이 방해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15명 되는 스태프 민원들이 전부 길가로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데 또 스태프분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 저만 받아본 거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전 화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빨리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생각하다가 결단을 이제 내렸던 게 인근에 있는 사찰을 찾아가지고 불상을 빌렸습니다. 작은 불상을 빌려가지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가게에 촬영을 허락을 또 이렇게 구하고 해서 또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씬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식당 씬을 버리고 다른 대체 씬을 또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무난하게 또 했습니다. 이런 식처럼 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돌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의 불멸의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80년 광주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80년 5월 광주를 조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웃 종교는 많은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집 다큐멘터리랄까 방송.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는 어떤 작은 움직임조차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럼 나라도 극영화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깜장 내에서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또 내었고요. 또 그런 마음이 좀 모아져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광주가 고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5.18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어릴 적에 5.18에 대한 여러 단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18이나 그런 광주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 어떤 사명감도 저한테 좀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언을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편집이 맞춰지면 이제 색보정이나 음악이나 또 추가 촬영 등을 통해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완성을 해서 선보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제작비가 늘 어렵죠. 사실은 저 역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비를 구하기 위해서 또 동분서주하고 10주일반 또 모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요.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역할을 또 해야 하는데 그만큼 어떤 공공성이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또
믿음도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제작비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스태프과 배우들의 어떤 화합과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약 2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율되지 않으면 영화의 결과로서 이게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율하는 거가 또 좋은 영화 나오는 관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영화의 메시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 교리의 어떤 목표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불교 영화에서 자기 추구하는 바는 깨달음이나 해탈, 열반, 성불 이런 주제들인데요. 이 영화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게 하나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한 자유. 즉 그 자유를 가기 위한 그 노동에서의 깨우침이라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영화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표현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제 가령 그러잖아요. 이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듯이 이제 제 입장으로서는 불교 영화 또한 불교를 뛰어넘어야만 어떤 전 인류적인 메시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만 불교 영화에서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5.18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5.18에 광주에서 5.18 시위에 동참을 하셨다가 그런 총상을 입게 돼요. 이제 총상을 입고 산속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래도 말년에 이제 상자 젊은 제자 스님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그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을 받들고 상자 젊은 스님이 광주 도시로 내려와서 그 유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5.18을 얘기를 하게 되고 노승의 그런 어려웠던 그런 어려움을 비로소 이 얘기를 하게 되고 본인 또한 이제 결과적으로는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사회 속으로 중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흔히 우리가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불교 문화 전반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기획적 불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불교의 강점은 전통 문화가 있는데 이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또 영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불교 영화가 꾸준하게 많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미래 불교의 어떤 문화 불국토의 역할을 해서 하나의 귀결점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영화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어떤 인연으로든 간에. 근데 오래 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요건상.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어떤 불교에 이바지한 역할도 클 것이고 또 자신의 어떤 소신적인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영화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또 저하고 같이 해도 좋고요. 네. 그래서 항상 문은 열려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늘 하면요, 아직 이제 영화 촬영 끝나고 후반 작업 중인데 또 머릿속에는 한켠으로는 다음 영화를 좀 구상을 또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일련의 그런 윤회적인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화는 이제 바라건대 항상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무수한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수행 영화를 좀 이제 해보고 싶다라는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고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주신다면 또 거기에 부응하고자 또 노력하고 또 불교 영화가 우리 불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언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영화를 통해서 포교와 전법, 수행을 하고 계신 구담 스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 구담 스님께서 내년에 개봉할 예정인 5월의 만다라도 큰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구담 스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원력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대 우리 스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